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수도 공격 위협과 러시아가 북쪽에서 키이우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유럽 측과 긴급하고 비공개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석 협상가이자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인 루스템 우메로프가 전날 협상을 위해 긴급히 베를린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외국 외교관들에게 예정된 공습 때문에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한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한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자국 영토에 정기적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벨라루스 측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0대가 넘는 무인기가 벨라루스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것이 공격의 명분을 찾거나 국경의 병력을 증강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푸틴의 전화통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로의 진격 위협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실제로 왜 긴급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 이번 방송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방송이 끝날 때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위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계좌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폴리티코 매체가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수석 협상가 루스템 우메로프, E3 그룹의 국가안보 보좌관들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입니다. 흥미롭게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시 대변인임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르고 마듭니다. 비공개 회의임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베를린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비서인 우메로프는 월요일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방위산업협력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말에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격하고 추가적인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타격을 위협한 이후 외교적 교류가 결정적인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교관들과 외국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우리는 키이우에 남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모두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들아, 도대체 누구를 겁주려는 거냐? 너희들의 겁주기는 통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기서 뭘 보냈든 간에 들어봐라. 그냥 숨어서 아예 나서지 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메로프가 굳이 유럽인들과 그것도 이렇게 비공개 형식으로 대화를 하러 갔을까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금요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관련 평화 협상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계속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인용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만약 다른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유럽 관리들은 협상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연락해야 할지 논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표로는 예를 들어 앙겔라 메르켈이나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드르 스투브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은 이미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 대머리 바보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그 대머리 바보와 어떻게든 교류했던 것만으로도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입혔으니 미안하지만 푸틴과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만약 푸틴과 직접 협상까지 가게 된다면 자신이 통합 유럽을 대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이달 초에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된 E3그룹, 이 새로운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에 메르켈은 미국 대표단과 함께 러시아를 제외하고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협상 입장을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서 로스템 우메로프와 이3의 새로운 협상이 메르츠와 젤렌스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의 정회원이 되기 전에 축소된 준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메르츠는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내 위치도 완전하고 동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보로서 EU 준회원국 지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또 다른 양보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한 것입니다. 즉, 메르츠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EU 준회원국 지위를 얻었으니 돈바스 일부를 내주고 전쟁을 끝내자고 말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츠가 베를린에서 비공개로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키이우 공격을 위협하면서 젤렌스키 측은 푸틴이 키이우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프랑스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마크롱 대통령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프랑스 측은 루카셴코에게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봅시다. 벨라루스가 정말로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게다가 키이우를 향해 진격할 준비까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벨라루스 안전보장이사회 국무서기인 알렉산드르 볼포비치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벨라루스 영토에 정기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이런 사건이 116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116대의 무인기가 벨라루스로 날아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렇게 대규모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도발에 대해 침묵하려면 얼마나 참아야 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116대의 드론이 날아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콘스탄틴 마셰베치의 벨라루스에 관한 최신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년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번 분석도 정말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국경에서는 조용합니다. 벨라루스 쪽에서는 어떠한 공격 부대도 없습니다. 벨라루스인들은 단지 약 3만 5천 명의 병력으로 국경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공동 군사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배치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키예프에 대한 새로운 공격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단순한 겁주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북쪽에서 진격하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 새로운 대규모 동원령이 필요합니다. 벨라루스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마을 몇 곳에 들어가서 작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크렘린에게는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선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예비 전력을 끌어오고 방어 전략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보급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의 전면전 동안 솔직히 말해서 벨라루스에서 거의 모든 장비와 탄약을 가져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옮겼다는 소식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벨라루스가 독자적으로 키예프를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크렘린은 이 주제로 우크라이나인 심리에 압박을 가하며 예비 전력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대규모 동원이 없이는 마셰베치가 말했듯이 북쪽에서 실제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새로운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